6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 방송.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옥후입니다. 며칠간 후덥지근하더니 지금 제가 있는 곳엔 다시 이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넘어서 바깥 하늘 풍경을 굉장히 크게 한눈에 들어오는 통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이 비구름이 지금 얼마나 낮게 깔리는지 정말 무슨 하늘에 용이 지나가는 것처럼 먹구름이 지나가면서 비를 뿌리고 있는데 정말 뭐 산에서 피어오르는 그 물안개, 그 구름 같은 안개가 손에 잡힐 것처럼 정말 낮게 깔려가지고 지금 구름이 무섭게 좀 섬찟한 모양으로 지금 하늘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꺼림칙하죠. 눈에 비치는 풍경도 저렇게 살벌한데 지금 오전에 제가 아침에 영상 하나 만들어 회원 영상 올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쯤 아마 여러 군데서 소식을 듣고 계실 텐데 블랙 먼데이가 왔죠. 지금 블랙 먼데이가 왔습니다. 아침 코스닥 시장이 선물 시장에서부터 마이너스 5% 가까이 떨어지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지금 오후 3시 정도 됐는데요. 코스피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14%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지난 금요일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연달아 떨어졌죠. 그래서 목요일날 1차로 떨어졌을 때,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장에서 아시아장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얼핏 보면 지금 오늘 떨어지는 건, 지난 금요일 떨어진 미국 장의 영향이 주말을 건너서 월요일에 지금 온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다 해도 지금 너무 심하죠. 사실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어디가 오는 겁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는데 솔직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만에 생긴 이론이잖아요. 이틀 동안 미국 시장에서 나온 그 지표들 보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그거 보고 뭐 과장되게 왜 해석하지 마라. 이제 겨우 한두 개 지표가 좀 다르게 나왔을 뿐인데 이거 뭐 몇 개 지표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 얘기하는 거 좀 우습지 않냐. 솔직히 좀 우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받았잖아요. 월가에서도. 맞죠? 근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지표들 나와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래서 미국 시장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시아 시장에 빠진다는데 이렇게 크게 빠질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저번 영상에서. 여기에는 수면 위의 경제와 수면 밑의 경제가 지금 동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세력들이 그동안 마스터 플랜 B를 준비했던 의도적인 경착륙에 우리가 쭉 그동안 보았던 세팅이 그대로 가는 거죠. 일단 수면 위의 경제는 그동안 제가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모습과 결산과 전망 카테고리에서 쭉 지금까지 이어왔던 흐름입니다. 이거 그동안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제 동영상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제 채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모습 결산과 전망 눌러가지고 시간순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동안 쭉 어떻게 된다 그냥 제목하고 날짜하고 썸네일 제목만 그냥 보면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달에는 이런 식으로 가고 요렇게 갔고 지금까지 왔구나, 흐름 보고 이 중에서 특별히 더 알고 싶다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너무 길어 시간이 없어 하시면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이 영상이 있는 글을 검색해서 찾으세요. 여기 옆에 날짜. 그럼 블로그에는 원고로 되어 있는데 원고만 거기 있는 뭐 이렇게 링크, 기사 건 링크 빼고 제가 이렇게 쓴 글 원고만 쭉 훑으면 요거 한 챕터 5분 안에 봅니다. 이런 내용. 더구나 제가 되도록이면 원고마다 중간중간에 요약과 결론 또 큰 글씨로 한 번씩 다 중간에 해 놓습니다. 그래서 대충 뭔 내용이구나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영상의 흐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셔도, 혹은 바빠서 못 봤다, 혹은 제 채널을 이제 겨우 뒤늦게 알았다, 근데 뭐 이제 와서 저 긴 것들을 언제 다 보냐 하시면 그런 식으로 썸네일하고 제목하고 그 흐름들 각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최근 몇 달 동안 어떤 식으로 보고 있었나, 그 중에 특별히 더 보고 싶은 거는 블로그에서 해당 원고를 찾아가 가지고 블로그의 내용 한 5분 안에 쭉 보시고 이런 흐름으로 지금 여기 주인장은 봐왔었구나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이것은 퍼펙트 스톰이다. 모든 뭐라고 할까요? 뉴스에서 누가 하는 말 듣고 계속 이제 확대 재생산 거기다 살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거는 미국의 경기 침체 불안 때문에 그게 전 세계로 공포가 전염돼서 블랙 먼데이가 오고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저하고 같이 꾸준히 오랜 시간 이렇게 동행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시장은 뒤늦게 일이 터져서 이것이 뭐 때문이다 결론 짓고 그쪽으로 몰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모든 흐름을 보고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뭐 때문에 터졌다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미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갈지를 또 봅니다. 그거를 예전에는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댓글로도 이제 얼마 전부터 한 두어 달 전부터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제는 진짜 클라이막스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일일이 뒤늦게 제 채널을 아신 분들 뭐 물어보고 해도 이제 일일이 대답을 못 달아드리고, 심지어 일반적인 다른 채널에서 하는 얘기 똑같이 가져와서 제 채널 막 댓글로 막 이렇게 열심히 써놓으셔도 그냥 제가 이제 지웁니다. 제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던 서사의 흐름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일반적인 다른 채널에서 어디 경제 채널 봐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 여기 와서 밑에다가 써놓으시면 오히려 그런 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 채널에서는 항상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작은 디테일, 그 차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많아서 열심히 들으셔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괜히 밑에 댓글 보고 저런 내용인가 보다 영상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지우기 시작한다고 한 두어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거는
두 가지가 같이 있다. 퍼펙트 스톰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됐다. 갖다 붙이면 다 말이고 방구고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이상하죠. 겨우 지금 두 번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런 지표들 나왔습니다. 근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고 만에 하나 앞으로 경기 지표가 이거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다시 좋게 나오면 그때는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도 맞긴 하지만 그전부터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을 쭉 보고 세력들의 움직임 이미 1분기 말부터 2월 하순부터 3월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AI 빅테크에서 돈 다 쫙 빼고 2분기에 또 4월 5월 출렁했다 6월 달에 다시 반등해서 대세 상승장으로 간다 하면서도 더 많이 빼고 위험자산의 노출을 계속 줄여왔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세력들이 보는 거는 절대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안 하지만 결국은 지정학적 분쟁 어디선가 뭔 일 터뜨리겠구나. 누구나 다 보는 유형 국제정세와 그 다음에 시장의 모습 두 가지 항상 병행해서 우리는 살펴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거시경제의 국제정세가 수면 밑에 경제죠. 사실 더 큰 스마트머니들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방금 전에 여기 회원 영상 하나 올렸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AI 버블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지난 AI의 쭉 흐름과 종합해서 앞으로 거까지 한 번 더 오늘 좀 급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급하게 이제 좀 아침에 일어나서 올리다 보니까 제가 요새 계속 잠을 설쳐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엉망이긴 한데 그래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들어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는 경기 침체의 불안은 일단 핑계고요. 경기 침체가 진짜 안 올지 안 올지는 아직은 시장 내의 세력들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뭐 예언가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것도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고 돈을 그동안 위험자산 노출을 최대한 줄여온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AI에 대해서 볼장 다 봤다. 이제는 AI 별거 없다는 거 드러날 때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 말부터 해가지고 AI에 대한 그 모든 앞으로 추정되는 실적 매출 전부 지금 하향 조정되면서 거품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마지막 피치를 올리면서 손님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돈을 다 넘긴 거고요.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우리가 살펴왔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거기 하나 더해서 2주 전에 7월 중순부터 갑자기 그렇게 뺀 와중에도 한 번 더 불이 나게 후다닥 그 전까지는 AI하고 빅테크에서만 다 빼놓고 이제 다른 금리나 조만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도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서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 조정을 해놨죠. 6월 말까지. 그리고 7월에 들어왔는데 7월 중순부터 그것마저도 전부 다 줄이고 최대한 안전자산으로 가고 위험자산을 줄인 거 봤죠. 그리고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예전부터 그거 보고 있었고 그리고 7월 중순부터 동시에 스마트머니들과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였다. 모든 위험자산 다 버려라. 최소한만 남겨놓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달러, 엔화, 국채로 다 옮겨갔고요. 그리고 결국 저저번 주말부터 일이 터졌죠. 골랑구원에서 헤즈볼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봤자 뭐 맨날 그런 일 있었는데 별거 있겠냐. 주식시장은 제일 늦게 반응했지만 이번 주까지 일주일 지나면서 이제는 전면전으로 거의 확산이 된다 하고 있죠. 물론 이란이 어떻게든 체면하고 명분만 세우는 쪽으로 가고 일을 크게 안 벌리려고 하겠지만 이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주 준비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번에는 그냥 불씨가 꺼지지 않고 어떻게든 일을 한번 키우려고 또 이쪽에서 하겠죠.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겠고요.
그래서 사실 수면 이후의 경제의 모습은 AI 어차피 끝물이고 상반기에 이미 AI 다 넘기고 빅테크 뭐 그런 것도 넘기고 많이 빠졌다. 많이 빠지고 이제 시장을 좀 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 있는 포트폴리오로 옮겨 아니면 숏 포지션도 많이 구축해 놓고 좀 해먹고 싶은 놈들도 있는 거고 시장은 지금 그런 이제 큰 손들은 다 빠지고 남아있는 애들끼리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몰고 가고 싶은 그런 난장판이 됐는데 여기에 갑자기 세력들이 크게 돈을 뺐죠. 그러니까 크게 출렁이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니까 시장은 뭣도 모르고 굉장히 왜 이러저고 불안한 상태에서 경기 침체 같은 핑곗거리가 나오니까 좋다 하고 더 출렁이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근본 원인을 따지자면 이미 상반기 때 AI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빅테크에서 뺄 놈들은 다 뺐다. 큰 손들은.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애들끼리 이게 왜 못 오르고 있지? 7월달 들어서 엔비디아 지금 날라가고 반도체 날라가고 인공지능 날라가야 되는데 7월 중순까지도 못 날라가네. 그러다가 7월 중순부터 시장이 덜컹덜컹 일주일, 2주일에 걸쳐서 그냥 막 이유도 없이 빠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해졌단 말입니다. 불안해졌는데 저번 주 실적 발표부터 빅테크 AI도 이제 별 재미없대더라 하면서 AI가 지금 허둥지둥 신화가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장이 더 크게 빠지는 거고 그 와중에 경기 침체 변수가 있으니까 지표가 이틀 두 번 안 좋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 무서워하고 그것도 핑계가 돼서 더 빠지는 겁니다. 만약에 AI에 대한 어떤 환상이 지금 열심히 더 남아있고 실적도 계속 좋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빅테크든 AI든 전부 다 아직도 믿음이 굉장하다고 하면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미국 경제지표 적게 나와도 이렇게 반응 안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듣고 보니까 그러죠? 그 전에 이미 7월달에 시장이 빅테크 AI가 못 오른 상태에서 이유 없이 쾅쾅 하면서 크게 떨어지니까 겉으로들 말은 안 꺼내지만 이거 좀 뭔가 불안한데 하락장으로 갈 것 같은데 하는데 지금 이틀 동안 경기 침체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 핑계 나오니까 드립다 빼는 겁니다. 그것이 수면 위의 경제고요. 더 큰 자금의 흐름이 있다. 수면 밑의 경제죠. 수면 밑의 경제는 뭐냐면은 웬만한 나라들이 절대 말 안 하고 주식시장에서도 일부러 말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값 안 떨어뜨리려고 집값 떨어뜨리는 재수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카톡 단톡방에서 단도리들 하죠? 그것처럼 절대 주식시장에서 잘 말 안 하는 게 뭡니까? 외부적인 지정학적 갈등.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데 초칠까봐 애써 그런 것들은 항상 평가절하하죠. 하지만 국제시장과 한시장의 스마트머니들은 항상 그쪽 먼저 보고 갑니다. 이런 얘기는 오늘 지금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1년에 넘게 걸쳐서 꾸준히 해오던 흐름이니까 항상 같이 보시던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자, 오늘 미국 선물 보세요. 지금 3시 한 15분쯤 됐는데 미국 선물도 나스닥 선물이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경제지표 몇 개가 좀 안 좋, 그것도 막 아주 망가진 거 아니잖아요. PMI부터 해갖고 고용 아주 망가졌습니까? 둔화로 빠지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탄탄하게 좋은 정도입니다. 미국 경제 작살난 거 아니잖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침체 쪽으로 조금 더 안 좋게 나왔다 뿐이지. 이게 지금 나스닥이 선물에서 5% 이상 빠질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기 침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갖다 붙이는 그런 뉴스들 보고 이런 거 전혀 생각 못 하신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러지 모르는 상태에서 뉴스나 기사에서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모든 걸 또 걷다 끼워 맞추고 되는데 적어도 저희 채널에서는 그동안 같이 쭉 보아오신 여러가지 흐름을 보아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예리하게 판단하는 디테일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나 하나하나가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면 위에서는 이미 AI 신화는 뭘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믿는 사람만 있고 세력들은 이미 다 발 뺐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이제 사실 세력들도 여기서 세력이란 건 미국 그 주식시장만 한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걔네들도 사실은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하고 아직도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하게 올지는 얘네도 모르고 하느님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불안하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 지표가 나오니까 무조건 이것 때문이다 하고 지금 다 몰려가면서 다 핑계대고 던지는 거죠, 지금. 그 두 가지가 AI 그 신화는 이미 붕괴되고 다 도망갔다는 거하고, 거기에서 지금 이유 없이 시장이 왜 빠지는지를 모르고 계속 빠지던 와중에 7월 내내 여러 가지 지금 전쟁도 터지려고 하고 뭣도 하고 하니까 그 와중에 이제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지표 생뚱맞은 게 또 두 번 나오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지는 겁니다. 세력들은 빠져도 너무 좋죠. 왜? 지난 6개월 동안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고 개미들한테 넘겼어요. 그럼 빠진다고 하면 빼면서 돈 벌면 또 되는 거예요. 지들은. 그래서 또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 옳다구나 하고 다 던지고 많이 떨어졌을 때 유망한 거 아주 길게 보려고 몇 개 줍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숏 포지션을 많이 구축해 놓고 지금 열심히 재미 보는 세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면 밑에 경제가 바로 그동안 노란 딱지 엄청 먹어가면서 얘기했던 거죠. 우크라이나 전선은 유럽 전선으로 완전히 키워버렸다. 중동 전선은 기어이 이를 크게 벌린다. 아시아 전선도 6월과 7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국민들만 모르고 있지 외부에서 볼 때는 전화해서 야 니네 참 어떡하냐 걱정된다. 왜? 우린 멀쩡한데 아무 일 없는데 그런 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모든 것들 미국 실물 경제가 혹시 침체로 이제부터 빠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아직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AI 결국은 별거 없었다 라는 거, 그리고 왜 세력들 워렌 버핏 할아버지까지 갑자기 7월 들어서 무섭게 더 돈을 뺐을까, 알 수 없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다 몰려가지고 지금 시장이 허물어지고 있고 이미 주포들은 다 빠진 상태에서 난장판이 되면서 여기서 더 헤쳐먹으려고 불안심리 조장하는 애도 있고 쭉 빠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빠질 일이냐 지금처럼 이걸로는 충분히 얘기가 안 된다. 수면 밑에 경제까지 두 가지 모든 게 다 동시에 작용하는 퍼펙트 스톰이 되었다. 지금 현재 시간 보면요, 일본 니케이가요 마이너스 13%가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죠.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13%가 빠지고 있고요. 그동안 제일 많이 버블이 쌓인 게 어디 갔습니까? 상반기 내내 말씀드렸지만 유럽이고, 미국은 뭐 겉으로 지표라도 잘 나간다고 하자. 근데 유럽도 겨우 조금 회복되고 있고 별것도 없는데 유럽 증시가 최고점으로 갱신하면서 랠리를 하고 있다. 일본 경제 아무것도 좋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나오고 실물 경제 망가지고 곡소리 나는데 일본이 1980년대 90년대 자산 버블 정점보다 니케이가 더 올라서 갔죠. 결국은 뭡니까? 위험자산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위험자산을 던지는데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거품이 심한 데부터 던지는데 니케이 갖다 드립다 던지는 겁니다 지금. 일본 자체에 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와 그런 반도체 때문에 쌓아 올렸던 버블에서 지금 뒤늦게 아는 놈들은 먼저 다 떠났고 뒤늦게 나머지 시장에 위험자산 다 버리고 안전한 데로 가야겠다. 이제 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니케이가 13%나 지금 빠지고 있지만 엔화 보세요. 엔화는 엄청나게 뚝뚝 강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갭으로요.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계속 그 전에 봤던 거. 안전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 자체만의 문제나 뭐가 생겨가지고 지금 저렇게 뭡니까? 니케이가 저렇게 빠졌다 하면은 엔화도 약세로 가야 되거든요. 반대죠? 일본 국채도 마찬가지겠다. 보세요. 그러죠? 아유, 갭으로 떨어진 거 봐요. 조만간 금리 인상 일본 한다면서요. 국채 매입 축소하고,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일본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가야죠?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 하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미국 국채, 일본 국채로 위험자산 제일 많이 버블 오른 것들 드립다 팔고 지금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주말에 제가 만들었던 수면 위의 경제, 수면 밑의 경제 그 모습이 이제 뒤늦게 알아차리고 월요일날 나머지 애들도 다 우우 난리 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블랙 먼데이죠. 동시에 오늘 나온 뉴스 좀 보세요. 몇 시간 전에 나온 건데 북한에서 그동안 1년 반, 2년 동안 날마다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막 러시아 기술 더 도입하면서 뭐 태평양 바다 건너까지 날아갈 수 있게 그 없는 살림에 날마다 동해, 남해 바다로 1년 넘게 쏴대면서 개량에 개량을 거듭했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미국도 야 이거 바다 건너 충분히 워싱턴까지 날아온다 인정했죠. 드디어 그 개량된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전술 탄도미사일을 우리나라 남북한 국경지대에 250기를 앞으로 실전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국방부도 이미 며칠 전부터 다 이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런 식으로 발표해서 움직일 거란 동향을 사전에 포착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국방부만 알고 있었겠어요?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미국이 먼저 알고 알려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보가 큰손들한테 빠져나갔겠죠 먼저. 그래서 오늘 코스피 열리기 전부터 사이드카 발동하고 하는 거 단순히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에 생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세상이 발작을 했다. 그거 하나로 다 설명하는 게 너무 무리수가 두고요. 이미 AI 무너지는 거 눈치 빠른 애들은 이제 AI 이미 더 이상 여기 믿으면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지금 지정학적 분쟁에 세팅해서 그 전까지 보던 거 중동전쟁 장난 아니게 가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세팅해온 게 아시아 전선이었는데 오늘 이런 뉴스 나오니까 여기하고 문제가 되는데 어딥니까? 남한하고 또 그 옆에 일본, 한미일연합군 같이 이쪽 굉장히 또 불안해지네. 빼는 김에 이쪽 아시아 엄청 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니케이가 마이너스 13% 빠지면서 끝났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빠지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은 별로 안 빠집니다. 오히려 중국이 2%도 안 빠졌어요. 홍콩만 항생만 2% 이상 빠지고 위험한 데가 어딥니까? 지금 북한의 저런 지정학적 분쟁이 이걸로 인해서 중국이 위험해지나요? 남한하고 또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나를 세우고 있는 한미일 중에 미국하고 아니 일본하고 우리나라죠. 마침 여기 니케이 뺄 것도 많겠다. 버블 때문에. 그냥 듭다 버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엔화하고 일본 국채에 드립다 돈 들이붓는 거고요. 얼른 옮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남들은 뭐라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하고 같이 제 채널 꾸준히 같이 봐오신 분들은 항상 디테일이 중요하니까 단순히 미국 경기 침체 우려 하나가 아니다. 지금 여러 시장에서 보고 또 그전 몇 달 전부터 보던 그 큰 흐름을 볼 때 이것은 AI 문제,
경기 침체 문제는 사실은 제일 적어요. 앞으로 나와야 아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미 뺄 만큼 다 빼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빼고 싶은 핑곗거리가 중요했고, 그리고 세력들이 이미 크게 뺐잖아요. 이미 도망가고 안전자산으로 가니까 뒤늦게 위험자산 줄이고 안전자산 가야겠다. 뒤늦게 눈치챈 애들, 제일 눈치 뒤늦게 챈 애들이 오늘 움직이는 겁니다. 대만 보세요. 대만 오늘 휴일인가 보다. 독일하고 프랑스 보세요. 그렇게 안 빠져요. 독일하고 프랑스 그렇게 안 빠지고, 아시아가 작살이 나고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은 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전까지가 패닉이었고, 중동에서는 지금 이란이 결국은 보복을 할 것 같다. 빠르면 오늘 보복이 이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순양함, 구축함, 공중 전투기 편대 조금 더 한 번 더 추가 파견했고요. 지금 이미 뭐 각국 위험 지역에서 떠나라 대피령 뒤늦게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도 빨리빨리 지금 거기서 나오라고 좀 늦은 감이 있죠. 저번 지난 토요일 아침에 제가 만들었던 금융세력의 마스터 플랜 의도적인 경착륙, 이 동영상에서 뭐 이제 두어 분 정도가 밑에서 세력들이 먼저 갑자기 그렇게 허둥지둥 한 1, 2주 전부터 크게 돈을 뺀 거는 이제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를 미리 알고 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뭐 이런 말 해야 되나? 그래도 한번 해보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목요일, 금요일 지표 2개 나온 거 가지고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앞으로 막 심하게 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세력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지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보름 전부터 알고 있었단 얘기인가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장 그것이 그럴듯할 것 같으니까 거기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온다, 혹은 뭐 빅테크의 실적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게 하루 전에 빠져나간 적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미국 시장을 보면서. 그런데 보름 전에 미리 안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 시장, 주식 시장의 주포라고 해도요, 그런 경력이 없어요. 7월 18일부터 세력들이 엄청나게 그냥 일주일 동안 뺐는데 7월 31일 날하고 8월 1일에 나올 경제 지표를 미리 얘네들이 알고 뺐다고요? 그런 적이 없고요. 그리고 한 번에 지금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모든 시장에서 막 불이 나게 허겁지겁 철수할 그런 분위기였나요? 이미 그 전에 경기 침체 얘기하던 전문가들 다 모가지 자르고 그랬죠? 약세론자들 다 자르고 그럴 가능성은 이제 1%도 없다 하고 그 전날까지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름 뒤에 나올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 해가지고 우리가 몽땅 틀렸구나 하고 전부 다 막 허겁지겁 돈을 뺐다고요? 그건 너무 억지잖아요. 맞죠? 그런데 세력들이 어디선가 전쟁이 먼저 터질 거고 어디선가 어떤 조약이나 발표가 나와가지고 정상회담에서 뭔 얘기가 나올 거고 해서 이미 어떤 음모론적인 뭐 관점에서든 뭐든 간에요. 어떤 공격이 일어날 거고 이런 거는 한 달, 두 달,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비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한테서 얘기가 세상 일에 비밀은 없다고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게 가장 코어 권력, 핵심 권력에 접근한 가장 권력자들 사이에서 정보가 돕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봐왔고 블로그와 영상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한 것도 4-5개는 됩니다. 그러죠?
하마스가 저기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 난리칠 때 이미 일주일 전부터 이스라엘의 공매도 쫙 쌓아놓은 거 드러났고,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3월 달에 터질 때 이미 그 전에 그 몇 개 은행에 대해서 싹 철수하고 싹 공매도 쌓아놓은 거 나중에 봤죠? 경제 지표가 통계를 모아가지고 이번에 PMI 발표한다는데 아직 통계가 다 모아갖고 이게 계산기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점쟁이처럼 보름 전에 알아갖고 경기 침체가 이번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야. 먼저 철수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런 전력도 제가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력이 뭐 갑자기 한 7월 17일, 18일부터 돈을 뺀 거 경기 침체를 내다보고 했다. 실물 경제에서 계속 안 좋은 게 나오는 거는 저도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자산 지표는 다 거짓말이고. 하지만 월가 애들이 세력들이 그걸 알아도 지들도 그걸 알지만 걔네들이 항상 보는 건 뭐냐? 실물 경제가 아무리 망가져도 지금 시장의 투심 분위기가 그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시장은 날아갈 겁니다 하고 장사를 했을 때 손님들이 그럼 그렇지 하고 투심에 눈이 멀어서 와가지고 얼마나 앞으로 더 장사가 잘 될 거냐, 걔네들이 따지는 건 그겁니다. 얼마든지 앞으로 낙관론적이고 금리 인하고 탈 거고 골디락스의 연착륙이고 그러면 실물 경제에서 서민들이 못 살겠다 하고 어디 다 부도 나고 도산 나고 해도 사람들한테 지금 시장에 꼬시는 얘기를 했을 때 먹힐 것 같다면 걔네들은 철수 안 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실물 경제 지금 다 뭐 망가지고 해도 집값 오른다 장사빨 먹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철수 안 해요. 미쳤다고 세력들이 철수해요. 계속 또 벌어먹지. 미국 경제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지금 실물 경제가 굉장히 뭐 안 좋은 모습 월가도 다 알지만 연착륙 골디락스 AI의 지금 인공지능 신화 해가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7월 중순까지도 돈 내라 하면은 돈 내겠다. 내 돈 가져다 투자해라. 전부 투심 만땅이었어요. 근데 뭐 그런 와중에 보름 뒤에 경제 지표가 뭐 갑자기 안 좋게 나온 걸 통계가 다 취합되기도 전에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외계인이 와서 미래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알 방법이 없고요. 그런 전력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심이 만땅인 상태에서 한두 번 경제지표 안 좋게 나왔다고 그것도 뭐 완전 망하는 걸로 나온 거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하고 비슷한 아주 좋은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예상보다 확 떨어져서 나왔을 뿐이지. 그거 두 번이 사람들의 투심을 확 갉아먹어서 시장을 망가뜨릴 거다 하고 예상을 미리 했다? 그거는 너무 억지고요. 그거는 지금까지 몇 달 전부터 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그냥 월가에서 얘기한 것만 세상을 믿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터지니까 자기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가장 시장에서 핑계대는 거 이틀 동안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그래서 무서워서 다 떠났습니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거기에 그냥 끼워 맞추는 겁니다. 어쨌든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 얘기가 꼭 맞았다 한 번 더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아이고 천둥 소리가 항상 디테일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버스가 무너졌다. 급발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버스 기사가 지금 뭐 그것만 다들 보고 거기만 하는데 항상 우리는 그 전부터 다른 원인들을 보고 다른 모습을 보고 이번에 버스 무너진 것도 정확히 어떤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나를 디테일을 보고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도 어떻게 될 건가 항상 우리가 보던 흐름대로 보자는 겁니다. 항상 시장에서 알려주는 거 그걸로 다 끼워 맞추지 말고 그래서 지금 목요일 금요일부터 그 전에 세력들이 막 돈을 뺀 것도 경기 침체가 올 걸 미리 알고 뺐다. 얼핏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모든 폭락을 다 그걸로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난 3, 4일 동안 제일 들어맞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일을 짜맞추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구상에 나중에 큰 변혁이 오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런 신도는 아니지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세상이 왔다 하고
난리를 치겠지만 그놈들이 결국은 적 그리스도다. 쭉 지나온 흐름과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이게 없으면 그때그때 매번 다르게 선동당할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디테일을 딱 확실하게 가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간에 이것이 잠깐으로 흘러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그 커뮤니티에 댓글 보충 한 번 더 저기 올렸었죠. 여기 블로그에도 올리고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7번 항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트럼프가 이기냐 해리스가 이기냐 막상막하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50%의 확률인데 트럼프가 정권 잡고 권력 잡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선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돌려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맨날 공공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선된 첫날하고 이튿날 24시간 안에 이걸 바꿔놓겠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트럼프가 당선됐네. 어쩔 수 없이 의도적인 경착륙 마스터 플랜 B로 가야겠다 해도 이미 트럼프가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경착륙 그때 가서 일으키기가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제가 써놨죠. 7번에. 그래서 결국 지금부터 슬슬 예열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어디선가 뭔 일 터질 것 같다 하면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책임론이 민주당으로 더 크게 가요. 그래서 해리스 선거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냐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스터 플랜, 달러 패권. 우리는 이걸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세팅된 거에 살살 불을 지피기 시작해놔야 됩니다.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대선까지.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뭔가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울퉁불퉁하면서 대세의 어떤 점점 더 하루가 다르게 이런 충격들이 쌓여서 퍼펙트 스톰이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 나가는지 앞으로도 그 전부터 꾸준히 보아둔 흐름으로 같이들 봐주셨으면 합니다. 뒤늦게 이제 제 이 서사를 알고 뒤늦게 이제 제 채널을 알고 오신 분들 맨날 뭐 밑에 댓글에다가 그래서 이제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돼 말씀 못 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뭐 거기다가 모든 걸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답을 다 내놓으셔. 뭐 보니까 바로 위에 올린 영상의 내용도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서 글을 써놓는 분들이 대부분이던데 그런 분들. 거기다가 뭐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라고 저기 제가 그럴 의무는 없겠죠. 굳이 뭐에 대해 알고 싶다 하면 뒤 영상에서 자꾸 블로그도 공개해놨잖아요. 와서 찾아서 보십시오. 뭐 그 정도 노력은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네, 어쨌든 경제는 그러고요. 우리나라에는 부디 이제 어떤 그런 군사적 불똥이 지금 외국에서 우려하는 눈처럼 보는 것처럼 별일 없기를 바라는데 네타냐후가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일부러 이를 크게 키우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재밌는 게 전 세계가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에서도 그 꼴을 봤지만 이렇게 군사적 긴장을 그동안 다 높여놓고 세팅을 한 것이 사실은 이번 정권이 그런 건데 이건 있는 그대로 저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저 근다고 뭐 좌파 우파 그런 걸 떠나서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제가 나름 관찰한 걸로 블로그와 그동 유튜브에 기록해온 걸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돼도 이스라엘에서 시오니즘 국민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마 자기가 싫어하는 지난 정권의 좌파나 지난 정권의 나쁜 대통령들이 걔네들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다. 또 그렇게들 몰고 가고 그렇게들 얘기를 할 겁니다. 역사는 항상 사람들의 그 왜곡된 심리대로 지금 평가되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의 어떤 각성을 바꾸고
문화사주에 대한 개념과 관념 자체 그런 거를 바꿔가지고 좀 더 인류가 나아지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새로운 마음 변화 운동, 종교 운동이 앞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나와도 세계를 바꿔보자는 그 사람을 대해서 각지에서 일어나서 다 지네가 옳고 저놈은 적 그리스도다 하고 선동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나올 거고요. 결국 각각 개인이 얼마나 현상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기 마음의 어떤 수련을 얼마큼 쌓아놨냐, 그것이 모든 현상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각자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오늘은 아무 그냥 한번 켜봤습니다. 별것도 없는데 아무 원고도 없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